드릴 테니까 우리 그거 하죠. 그리고 우리 5월 13일부터는 3학년 과목반이 5반으로 과학반이 분반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인원수가 좀 많죠. 그래서 5반으로 분반을 해서 우리 반이 2반이 될 예정입니다. 샤프야 보고 싶을 거야. 선생님, 근데 아까 9번, 10번 안 해주셨습니다. 네, 9번, 10번은 풀어오셔요. 아, 네, 아직 안 푸셔가지고 진도 나가고 나서 하죠. 시간이 되면. 자, 빛의 입자성은 물투 내용까지 그냥 지금 파동은 물투 내용까지 쭉 하고 있는데 물투 내용에 해당되는 수준까지 쭉 끌고 가볼 테니까 혹시 자소 쓸 사람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이 부분은 중독 내용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2차 면접에서 얘가 나올 수는 없어요. 대신에 1차에 여러분 자소서를 쓰게 되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범위라고 하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설명해봐 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빛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빛은 파동이거든요. 자,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을 띱니다. 자, 이 빛이 파동성을 띠기 때문에 간섭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간섭 실험을 통해서 토마스 영이 빛이 파동이다라는 걸 증명하게 된 거예요. 그 파동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고요. 이러한 간섭 효과가 나타나면 진폭의 변화가 생겨요. 이 진폭의 변화가 소리에서는 크기의 변화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에서는 밝기의 변화를 만듭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특별 시간에 시험 기간 들어가시면 도플러 효과라는 것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건 진동수를 변화시킵니다.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죠. 진동수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진동수가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변하는 게 아니고 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진동수가 변하는 현상을 탐구한 과학자가 도플러라서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요. 그 도플러 효과를 사용한 사람이 허블이죠. 그 허블이라는 사람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우주가 팽창해라고 하는 걸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 대한 걸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두 번째, 빛은 파동의 성질을 띠는 게 맞는데 자, 이 빛이요. 특이하게 입자의 성질을 띠는 현상도 나타나더라. 이게 입자성입니다. 자, 빛이 입자의 성질을 띠는 걸 우리가 설명한 게 광전 효과고요. 이 광전 효과를 실험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빛은 입자성을 띈다 그랬지 입자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린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여잔데요. 당연히 선생님 베이스는 여성성이에요. 지금 유지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뭐가 나타나니? 남성성이 나타나죠. 좀 자주 나타나.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자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빛은 파동인 게 맞다. 근데 가끔 입자의 성질이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 빛이 입자인 성질을 띌 때 우리는 빛을 입자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 빛의 입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광자, 빛광자, 입자, 자자, 써서 광자라고 해. 빛의 입자. 그럼 빛은 어떨 때 입자성을 띠는데 나는 남성성을 언제 띠냐면 너네가 성적이 더럽게 안 나올 때 숙제 안 할 때 이럴 때 남성성이 튀어나와. 홍성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남성성이 튀어나오는 건 너네가 숙제를 많이 안 해오면 자주 튀어나오겠죠. 쌤 죄송해요. 너네들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빛이 입자성을 띌 때가 언제냐면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이랑 충돌할 때인데요. 그래서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이랑 충돌하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게 입자성이고요. 그 충돌하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게 바로 광전 효과라는 거죠. 자, 이 광전 효과가 뭔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하는.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빛은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자,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파동 에너지를 가져요. 그 파동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파동 에너지는
A 제곱 F 제곱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요. A가 뭡니까? 진폭이죠. F가 뭡니까? 진동수예요. 그러니까 빛이 파동일 때 진폭을 변화시키거나 진동수를 변화시키면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진다고요. 됐어? 그 중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자, 빛이 이렇게 파동일 때요. 빛이 파동일 때, 자,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빛은 꼬맹아 두 가지 성질이 있죠. 빛은 뭐하고 뭐 있어요? 예? 빛은 밝기와 세기. 이게 빛의 두 가지 성질이에요. 그 중에서 빛이 파동일 때 밝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 파동의 구조에서 보셔야죠.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게 지금 배웠습니다. 뭐예요? 예. 진폭이에요. 진폭. 그러니까 똑같은 빨간 빛이라도 흐린 빨간 빛이 있고 눈부신 빨간색 빛이 있는데 눈부신 빨간색 빛일수록 진폭이 뭐하다? 크다. 그리고 그 눈부실수록 에너지가 뭐하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그 다음에 빛의 밝기, 색이 같은 말이잖아. 빛의 뭐? 색이요.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화장. 화장이 길. 이거 진동수예요. 진동수. 그걸 여러분들 이제 광속을 일정하니까 화장이라고 해도 무관한 건데 원래는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되겠어? 자,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진동수예요. 그래서 내가 빛의 색깔을 초록색 빛이었다가 파란색 빛으로 바꾼다는 건 진동수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색깔의 진동수가 제일 클까요? 파란색. 아예 보라색이요. 자, 내 빛의 3원색 중에서요. 빨, 초, 하가 빛은 3원색이잖아요. 이 중에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빨간색의 진동수를 1이라고 하면 초록색의 진동수는 10, 파란색의 진동수는 10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빛의 색깔을 바꾼다는 건 진동수를 다르게 하는 거고요. 진동수를 변화시키면 따라서 파동 에너지도 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파란색이면서 눈부신 빛의 에너지가 더럽게 크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파동일 때는요. 밝기를 변화시켜도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고 색깔을 다르게 해도 에너지를 다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빛의 에너지를 색깔과 밝기로 조절할 수 있다. 이게 파동이야. 근데 빛이 입자일 때는요. 이 빛의 두 가지 성질을 결정하는 게 다릅니다. 빛의 색깔은 똑같이 진동수예요. 됐어. 실제로요. 빛의 입자성을 설명할 때 우리는 빛의 입자를 광자라고 하는 건데 입자인데 그 진동수가 빛의 네? 입자인데 진동수가 있어요. 네. 네? 자, 빛의 입자성을 설명할 때요. 빛이 입자일 때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HF예요. HF예요. 빛은 입자가 아니고 입자성을 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요. 실제로 빛이 입자일 때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뭐야? 진동수고요. H는 플랑크 상수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를 전공하게 되면 플랑크 상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크다. 이게 물질과 파동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줍니다. 가교 역할을 해요. 플랑크 상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현대 물리를 만들어내는 기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플랑크 상수에다 진동수를 곱한 만큼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진폭은 상관이 있니 없니? 이게 없다는 거죠. 플랑크 상수를 일로 놓으시면 그건 상수니까 진동수만이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야. 진동수만이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 진동수가 바로 빛의 색깔이라고. 그래서 빨간색 빛을 초록색 빛으로, 초록색 빛을 파란색 빛으로 바꾸면 에너지는 커져. 그럼 밝기는요? 밝기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야. 밝기를 조절한다고 에너지가 바뀌는 게 아니야. 무슨 에너지? 광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럼 선생님, 빨간 흐린 빛도 있고 빨간 눈부신 빛도 있잖아요. 그 차이는 뭔데요? 광자수야. 그게 광자수야. 그게 광자수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빛 하나에 광자가 있다고 쳐. 얘는요. 에너지가 1이라고 치자. 빨간 빛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의 에너지가 1이야. 근데 빨간 흐린 빛이 있어. 빨간 흐린
여기서 나오는 광자수가 몇 개냐면 광자수가 한 개 나와서 흐린 거야. 됐어? 근데 눈부신 빨간빛은 여러 개. 에너지 1 가지고 있는 광자가 100개 나오는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광자수만 많아지는 거지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빨간빛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1이야. 그 1자리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래서 눈부셔 보이는 거야. 됐어? 이거를 너네 지구가 우주 파트에서 한다. 뭐 하냐면 5등급짜리 조그만 전구를 하나 켜놨어. 그럼 5등급에 밝히지. 근데 5등급짜리 전구를 100개 켜놨어. 그럼 몇 등급이 되는 거야? 1등급처럼 보이는 거야. 100배 밝아지니까. 맞아? 그렇지만 꼬마 전구 하나의 밝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입자수만 많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흐린 빨간색 빛이든 눈부신 빨간색 빛이든 빨간색이라는 것 자체는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무조건 얼마야? 1인데 이 광자가 한 개냐 아니면 광자가 100개냐 이거에 따라서 흐린 빛이냐 아니면 눈부신 빛이냐 요 차이지.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한 개의 에너지는 똑같이 1이야. 왜? 빨간색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빨간색 빛을 꼬매가 생각해봐. 만약에 빛이 파동이야. 그럼 빨간색 빛을 눈부시게 만들어. 그러면 에너지가 뭐해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됐어? 파동일 때는 밝기가 진폭이니까 진폭이 커지면 에너지가 뭐해져? 커져. 됐어? 근데 입자일 때 밝기를 조절해도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변하냐 안 변하니? 안 변한다. 그걸 실험한 게 광자일 거야. 밝기를 변화시켰을 때 에너지가 커져 안 커져? 이게 안 커져. 파동이면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진다고. 그러니까 파동이 아니고 빛은 뭐라고? 입자. 이거 실험한 거야. 그게 아인슈타인이 했던 방정인 거야. 됐어. 그래서 파동성과 입자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증명했겠지.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밝기야. 이 밝기라는 거야. 됐어.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밝기를 조절해도 에너지가 바뀌어야 돼. 근데 밝기를 아무리 조절해도 에너지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빛이 파동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뭐야? 입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로 설명한 게 바로 입자성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밝기를 변화시켜도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걸 통해서 입자라는 걸 증명했구나. 원래는 밝기를 변화시키면 에너지가 증가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광전효과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해 볼게요. 직접 실험을 여러분들이 이 실험의 내용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 할 거예요? 자, 아니요. 자, 광전효과 보시면요. 광전효과 실험은 뭘로 할 거냐면 사실은 빛에너지가 그래서 밝기에 의해서 변하냐 안 변하냐를 어떻게 실험합니까?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탈출하는 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원자 핵 바깥쪽에 전자가 있죠. 근데 이 전자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니 없니? 이게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 핵 속에 예를 들어 이게 나트륨이라고 치자.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1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 있니? 11개 있어요. 11개의 양성자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거 정전기적 인력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전자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면 얘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엄청난 정전기적 인력을 끊어야 얘가 튀어나오죠. 이게 나트륨일 때는 양성자가 11개 있어. 칼륨일 때는 양성자가 20개 있어. 그러면 원자마다 전자가 끊고 밖으로 튀어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다 다르죠. 그렇죠? 자, 원자 핵이 잡아당기면 그 정전기적 인력을 끊고 밖으로 튀어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냐면 워크 펑션 일함수라고 했어요. 네, 일함수. 그래서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힘을 끊고 밖으로 튀어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일함수라고 한다. 마치 화학 시간에 배우는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됐어? 모르는구나. 자, 일함수. 됐어. 네, 이걸 끊고 튀어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예를 들어 나트륨은요. 여기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10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걸 끊고 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얼마? 10. 이런 식으로 보자. 됐어.
자, 이런 식으로요. 1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서 얘는 그 에너지를 못 얻으니까 못 나오고 있는 중이야. 네. 근데 저기 밑에서요. 광자라고 하는 애가 에너지를 가지고 옵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데 얘가 만약에 에너지를 오가지고 왔다. 네. 그러면 전자는요. 됐어. 이 빛이 이 물질이랑 부딪히는 순간 전자가 광자를 먹죠. 흡수한다. 흡수. 됐어. 그걸 전자가 에너지, 빛 에너지를 먹는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었어. 튕겨나올 수 있어 없어? 아니. 없어. 이럴 때요. 전자가 빛을 먹어도 튕겨나오지 않습니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됐어? 근데 어떤 광자가요. 에너지를 얼마 가지고 있냐면 3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어. 그럼 전자가 뭐하니?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니? 튀어나와요. 튕겨나오죠. 됐어? 빛 먹고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자, 빛 먹은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이 전자를 뭐라 그럽니까? 빛 먹은 전자. 이걸 뭐라 그럽니까? 광전자. 이걸 광전자라고 하는 거야. 됐어? 빛 먹고 전자가 튀어나오면 그 전자를 광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광전자가 나오는 효과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걸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야. 빛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탈출하는 걸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가요. 탈출하기 위해서 광자를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미시세계 전자나 원자나 양성자나 분자나 이렇게 작은 입자들을 다루는 걸 이제 미시세계라고 하는데 미시세계에서 전자는 한 번에 광자를 한 개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 광자가 에너지 오가지고 있는 광자가 1000개가 와도 얘가 먹을 수 있는 건 뭐라고? 한 개밖에 없어. 소식가네. 그러니까 얘가 1000개가 오든 10,000개가 오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얘기야. 전자는 광자를 1대1로 흡수해요.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만약에 내가 에너지를 먹었는데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요. 얼마냐면 3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어. 전자가. 됐어? 근데 얘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람수가 얼마냐면 10이라고 치자. 됐어? 네. 그러면 얘는 탈출할 수 있어 없어? 있었죠. 있죠. 광전 효과가 나타나. 됐어? 그러면 탈출을 할 때 얼마 쓴다고? 10 쓰면 얼마 남어? 20. 네,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에너지가 언제나 보존돼야 돼요.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30인데 그 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10이라면 10 써.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20이라는 에너지가 남잖아요. 네. 20이라는 에너지는 도대체 뭐 할 때 쓸까요? 다른 이거는요. 전자.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저걸로 전기를 넣어요. 요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인슈타인. 이게 광전 효과 방정식이에요. 이게 광전 효과 방정식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일부는 탈출할 때 쓰고요. 일부는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야. 근데 실제로 30이라는 걸 먹고요. 10이라는 이람수를 쓰고요. 탈출한 전자가 20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왜? 탈출할 때 마찰에 의해서 일부는 열 에너지를 손실해요. 그래서 이건 최대 운동 에너지 쓴 거야. 이해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금속이 있는데 그 금속이 철덩어리야. 자, 이 철덩어리에서 전자들이 탈출하려고 해. 드글드글. 자, 금속 가지고 실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자를 쉽게 탈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서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금속에다가 쏜 거야. 철이라는 금속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빛을 쏘는데 빨간색 빛을 쏘니까 그래서 전자가 탈출하래. 나 싫어. 초록색 빛을 쏘니까 전자가 탈출해. 좋아. 그럼 파란색 빛을 쏘면 탈출할까 안 할까? 탈출해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됐어. 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빛을 쏴가지고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요. 실제로 빛이 파동이야 입자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써요? 빨간 빛이 있어요.
근데 흐린 빛도 있고 눈부신 빛도 있고 있죠. 흐린 빛은 광자가 한 개였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눈부신 빛은 광자가 10개였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초록색 빛은 빨간색 빛은 진동수가 1이기 때문에 그 플랑크 상수를 1로 놔서 에너지 자체가 1인 빛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초록색 빛은요 진동수가 10이라서요 에너지가 12인 빛 광자야 라고 생각할 거야. 파란색은 진동수가 100이라서 에너지 자체가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100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하겠지.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있는 철이라는 아이의 이람수가 얼마라고 할까요? 얘 이람수를 5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람수가 5라고 하자. 자 빨간색 흐린 빛을 쐈어요. 탈출할까 안 할까? 안 하죠. 탈출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얘 빛이 에너지 1 가지고 있죠. 이거 보고 얘가 탈출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요. 흐린 빨간색 빛을 쏘니까 전자가 탈출 안 해요. 그럼 만약에 파동이라면 빨간색 빛이긴 한데 점점 밝게 해. 점점 밝게 하면 진폭이 뭐해져? 커져. 됐어? 그럼 에너지가 점점 뭐 해줘야 돼? 빅비. 커져야 돼.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내가 더 밝게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 전자가 탈출할 수 있는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빛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점점 눈부시게 만드는 거야. 아 너무 싫어. 서유라 점점 빨간색인데 눈부시게 만들 거야. 됐어? 그렇다면 파동이면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탈출을 시켜야 돼. 뭐요? 맞죠? 그래서 계속 빨간색 빛을 더 밝게 더 밝게 더 밝게 했단 말이야. 탈출하는 전자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이게 생기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 아니라는 거죠. 됐어? 거꾸로 할까요? 초록색 빛은 광자 하나가 가는 에너지가 10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람수가 5예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밝은 초록색 빛을 비추는 거야. 네. 광자 탈출하니 안 하니? 광자요? 아니 광자가 아니고 전자 탈출하겠죠. 네. 왜? 에너지는 10인데 얘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네. 5라잖아. 탈출해! 네. 더군다나 눈부신 초록색 빛을 비췄으니까 전자가 탈출하겠지? 그러면 이제부터 빛이 파동이라면 밝기를 줄이는 거야. 눈부신 초록색 빛이기 때문에 탈출했었을 거야. 그럼 밝기를 점점 줄이면 됐어? 에너지가 뭐 해야 돼? 줄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초록색이긴 하더라도 탈출을 못 시키는 순간이 생겨야 돼. 그래서 밝기를 점점 줄여. 전자가 탈출할까 안 할까? 계속해요. 아무리 줄여도 전자가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밝기는 에너지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걸 초록색도 파란색도 다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밝기가 에너지와 무관하구나. 그러니까 이 순간의 빛은 파동이 아니야. 그럼 뭐야? 입자의 정지를 쓴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파동이 아니면 입자인 거 맞아? 빛이 입자인 거 맞아? 자, 입자는요. 1개, 2개, 3개, 4개는 있지만 1.5개 이런 건 없잖아요. 준우가 1병, 2명은 있지만 준우 반병 이런 건 없잖아요. 반자. 만질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정말 입자라면 녹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정수배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연수여야 되죠. 자, 그래서 그것도 실험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광전 효과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플랑크 사기. 됐어. 이게 광전 효과의 방정식이라죠. 이걸 이제 함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요.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겠죠. 네. 그랬을 때 1차 함수의 일반식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랬을 때 a 값이 뭐예요? 기울기, b가 뭐예요? y절편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걸 광전 효과로 그릴 때 아인슈타인은 y축을 운동 에너지로 그린대요. 그리고 x축을 진동수로 놓겠대요. 그러면 함수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2k는 이거 2k로 정리. 맞죠? 이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y는
네. 그러니까 EK는 보시면 E 빼기 W죠. 네. 근데 너네 알아요?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HF. 맞냐? 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넣는 거예요? HF. HF. F 저기 X. 오. 되겠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게 Y, 이게 X축. 그러면 요게 뭐니? 기울기요. 기울기요. 요게 플랑크 상수예요. 기울기가. 그러면 얘가 뭐냐? Y절편이죠. 이람수의 음수값. 이게 마이너스 W면. 네. 되겠어. 이 얘기다. 자, 그러면서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어차피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니? HF지? 최소한의 에너지는 최소한의 진동수. 탈출하기 위한. 됐어?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를 F0라고 해. 이 진동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문턱 진동수. 이거 넘어야 돼. 알겠어? 또는 이거를 한계 진동수라고 해요. 되겠어?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요. 이걸 변형해서 EK는 HF-W라고 하고요. 그리고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 요거 넘으면 돼. 그거 넘으면 그 순간의 진동수부터 계속 탈출해. 맞아? 여기가 F0고요. 이거보다 작을 땐 탈출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그럼 실제로 운동에너지가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래서 이건 점선 처리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얘는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가 5야. 그러니까 비중에서 진동수를 5 이상 갖는 아이들을 먹을 때만 탈출할 수 있어. 네. 플랑크 상수가 1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됐어? 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진동수가 7이래를 먹으면 여기죠? 네. 당연히 탈출해요. 그리고 운동에너지 요만큼 생겨요.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 이거 표현한 거야. 자, 이게 철이라고 치자. 구리는 더 낮. 이거예요. 되죠? 자, 더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는 줄 아세요? 그렇죠. 기울기는 바뀔 수 있는 이거 없어요. 아이고. 플라크 상수라서. 됐어? 그래서 금속의 종류가 달라져도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변하는 게 아니랍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됐죠? 단지 뭐만 달라져? 문턱 진동수만 달라지네요. 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변할 수 없어요. 플랑크 상수니까. 오. 맞아. 맞아. 근데 그리고요. 이 밑에 y 절편의 절대값이 클수록 탈출하기 어려워. 그래서 문턱 진동수가 큰 거야. 이런 얘기야. 네. 알겠어? 네. 그래서 광전효과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변할 수 없습니다. 알겠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수능 버전으로 나오면 얘는 문턱 진동수가 5라고 치자. 철은 이 구리의 문턱 진동수를 15라고 치자. 네. 그럼 내가 10짜리를 주면 진동수가 10인 빛을 주면 사이. 철은 탈출하죠. 구리는 탈출하니 못하니? 못하죠. 못해요. 이런 것들 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명과. 됐어. 자, 이거를요.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실험인 줄 아세요? 이걸 실험할 여러분들이 중학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게 영재성이에요. 전자가 튀어나온다.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심플하고 간단한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영재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험을 새롭게 뭔가를 구성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실험을 하는 친구들 몇몇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방지턱을 넘을 때 그 충격량 정도를 실험하는 거는 기존에 없던 실험입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그래서 창의적인 거죠. 근데 이 광전효과 하는 실험들은 유튜브에 보시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검정기로 실험. 그렇겠죠. 검정기가 금속이죠. 네. 아 검정 무슨? 검정기. 검정. 아 저. 나 검정 말이라 그랬어. 자, 검정기가요. 검정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전사를. 위, 아래의 극이 뭐야 된다? 대전. 같아야 된다.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위가 플러스면 아래도 뭐? 플러스여야
갖다 댄 어떤 물질이 전기를 꼈는지, 꼈다면 무슨 극인지, 누가 더 센지 이거 검사해 주는 게 검정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갖다 댄 가라는 물체의 정적 성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검정기를 위아래 극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 위아래 극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했니? 중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대전체 근처에 갖다 대, 손가락 갖다 대, 동시에 치워.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걸쳐서 위아래를 같은 극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7년 전인가? 바닥을 쳤거든요. 7년 전에요. 저 검정기를 동시에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네, 동시에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다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네? 손가락 7년이 아니라 그럼 엄청나게 어떻게 해? 센 손가락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학교에서 배웠던 일단은 마이너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다, 손가락 갖다 댔다 동시에 치우면 둘 다 뿔뿔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거 한 가지 방법이잖아. 더 있을 거야. 그렇죠. 그게 더 없으면 과거로 안 가면 되죠. 못 가요. 손가락 대신 다른 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지 말고 대전체를 붙이는 방법이 있죠. 플러스를 붙이는 순간 온도 한 번에 플러스가 돼요. 알아요? 네, 이 방법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강조 마이너스 효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여기다가 얘가 꺼내면 중성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엄청난 데서 비대에너지를 쏘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빛을 먹은 전자가 뭐하니? 탈출. 전자가 탈출하니까 얘는 중성이 깨지겠죠. 네. 네. 그래서 위아래 온통 다 뭐가 됩니까? 플러스 전기를 띤 아이를 만들 수 있어요. 오. 되겠어. 네. 이런 것들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열도 됩니다. 에디슨 효과. 예? 괴결 전구는 가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가열해도 그 그 열에너지에 의해 전자가 탈출 오. 가능해요. 됐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되겠니? 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네가 아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그걸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요. 오. 아. 그걸 중학교 내용에서 딱 멈춰.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 근처에 갖다 댔다, 손가락 갖다 댔다가 동시에 치워요. 아, 그럼 너는 중학교 거밖에 못하는 아이구나. 널 뽑을 이유는 없다. 그 정도는 다 알아. 이게 되는 거죠. 더 황당하네. 플러스 갖다 댔다가 마이너스 갖다 대요. 그게 종류가 다른 거야? 같은 얘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배웠느냐를 알 수 있는 건 네가 아는 거 다 얘기해봐. 그러니까 한쪽은 뜨거운 물이고 한쪽은 차가운 물인데, 그래서 어느 쪽이 뜨겁고 어느 쪽이 차가운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네가 얘기 다 해봐. 그러면 우리 애들 당연히 첫 번째 뭐예요? 먹어봐요. 먹어봐요. 만져봐요. 그래 거기 해봐. 그 다음 거 얘기해봐. 온도계로. 온도계 갖다 측정해봐요. 그 확산. 또 뭐 합니까? 확산 속도. 네 맞아요. 확산 속도 보세요. 그래서 네 잉크 떨어뜨렸을 때 퍼지는 그 확산 속도 봐요. 두 물 섞었을 때 잉크를 퍼놓고 두 물 섞었을 때 누가 가라앉고 누가 뜨는지 봐요. 이런 것들 하는 거잖아요. 네. 또요. 향불. 맞아요. 향연기 갖다 대면 그게 해류풍이잖아요. 맞아요. 가능합니다. 됐죠? 또 너네 그거 알아요? 물의 밀도. 예. 아 예. 아닌 거 아시죠? 온도에 따라 밀도 달라지는 거 알죠? 그 사도랑. 맞아요. 저 과학 선생님이거든요. 당연히 맞겠죠? 온도에 따라 물의 밀도 달라요. 온도가 높을수록 물의 밀도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부피 커지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를 집어넣더라도 가라앉는 속도가 다르겠죠. 뜨거운 물이 있어 더 빨리 가라앉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그거 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녹차 티벳 있잖아요. 이런 거 떨어뜨렸을 때 누가 먼저 가라앉냐. 이런 것도 보는 거. 그래서 선배들이 막 얘기했었어요. 또 다른 얘기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보다 너네들이 물원생지를 더 많이 막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 애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 가능합니다. 생물을 넣어. 알겠어. 네,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과목에 대한 것들만 얘네들이 추석 면담 갔다 오면 그런 것들만 머릿속에 남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얘기해봐. 이런 것들이 되게 새로웠어요. 우리는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얘기들만. 근데 여기다 광전효과 집어넣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실제로는요. 저거 광전효과를요. 중성인 아이를 대전시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거요. 선생님은 초록색 빛을 쏘이면 초록색 빛, 파란색 빛, 그 다음에 빨간색 빛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 영역으로 금속에 있는 전자를 탈출시킬 수 없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하잖아요. 없어요. 네. 그 정도의 에너지가 전자를 탈출시킬 수 없습니다. 보라색. 그랬다면 꼬매나 모든 금속들은 다 정글 찌릿었어야 정상이 아니라. 찌릿찌릿. 그렇죠. 네. 실제로 얘네들이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큰 자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빛을 쏘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외선 그 램프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아이들이 저거를 거꾸로요. 마이너스로 다 대전시켜요. 여기다가요. 이렇게 검정기에다가 마이너스 전기를 띤 판이 있잖아요. 혈상유명 나성 고플셀에 알잖아요. 네? 그래서 마찰시키면 이 새끼가 마이너스다 이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속을 마이너스로 대전시킨 판을요. 이렇게 여기다 얹어요. 그럼 이 새끼 온통 모델이 마이너스 돼요. 접촉한 거니까. 맞아? 왜 다리가 벌어집니다. 이 상태로 한 놈은 가만히 놔둬서 됐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 그럼 점점 다리가 뭐하니? 오므러들어. 그래서 이게 다리가 완벽하게 오므러들 때까지 시간 측정합니다. 아, 시간 빨간색, 측정. 파란색.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자외선을 비춥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뭐합니까? 탈출하죠. 이렇게 했을 때 실험 결과가 훨씬 더 눈에 잘 보여요. 그냥 검정으로 하는 거예요. 됐어. 전자가 탈출합니다. 탈출하면요. 됐어. 전자들이 점점 위로 끌려 올라오죠. 탈출할수록 이 다리가 점점 뭐합니까? 오므라들어요. 됐어. 네,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얘가 완벽하게 오므라들 때까지 걸린 시간이 그냥 방치했을 때보다 훨씬 더 보여지니까 빨라져요. 광전효과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시간 차이를 보는 거예요. 시간 차이를 통해서 이거 진짜 광전효과 일어나는 거 맞아. 알겠어?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자외선의 세기 조절해가지고 광전 효과가 일어날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데 꼬매나 졸려오면 잠깐 일어나자. 자,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선배들은 해서 빛의 입자성을 실험할 때 검정기 써요. 알겠어? 자, 그러면 광전 효과에서 여기까지는 기억나? 이해되겠어? 네. 오케이. 근데 아인슈타인이잖아. 아, 그거 가지. 이 새끼는요. 이걸로 끝내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서요.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요. 그럼 밝기는 너무 대단하시지 않나? 밝기가 입장이 못해요. 아니 이미 밝기가 광자수였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보면 자, 이 금속에다가요. 네. 이람수가 5인 전자가 있는데 자, 광자가 한 개 와. 전자가 몇 개 탈출하냐? 한 개 탈출하죠. 네. 광자가 10개 와. 전자가 몇 개 탈출하냐? 10개 탈출하죠. 광자가 100개 오면 100개요. 100개 탈출. 탈출하는 전자수가요. 자연수에 비례합니다. 자연수 배예요. 10개 또는 100개 탈출하지 99.5개 이런 거 있어 없어. 이게 문제지 않는 거야. 정확하게 자연수 배율로 증가한다는 거야. 자연수 배율로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 아, 광자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맞아? 그랬을 때 밝기 조절을 해본 거죠. 보면 다 붉은색인데요. 흐린 빛이야. 탈출 안 했지. 눈부신 빛이야. 탈출 안 했지. 탈출시킬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가 오지 않았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초록색 빛이야. 흐린 빛을 쐈더니 광자가 탈출했어.
탈출시킬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가 온 거지. 눈부신 빛으로 바꿔. 그러면 오는 광자 수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많아져요. 많아져. 그럼 탈출하는 전자 수가 많아져. 그거 어떻게 알아? 전기가 세져요. 전류계로 측정하는 거야. 전자수, 지나가는 전자수, ampere. 전류의 세기, 전류계로 측정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밝기를 변화시킬수록 탈출하는 전자수가 많아진다는 걸 전류계로 측정한 사람. 그래서 실제로 밝기는 광자수. 그 광자수가 늘어날수록 탈출하는 전자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험한 사람이고요. 이 광전 효과를 이 사람이 실험했을 때 실제로 아인슈타인 사용한 도구는 뭐였냐면 이겁니다. 검정입니다. 여기 금속 구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전자를 탈출시킬 겁니다. 근데 탈출한 후에 전자는 뭘 가지고 있어? 운동에너지. 맞아? 네. 여기에 금속판을 이렇게 놔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회로도를 설치합니다. 이게 태양전지야. 태양전지의 원리야. 오. 자, 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전자들이 드글드글해. 이거 탈출시킬 거야. 그래서 엄청난 빛을 쏘이는 거야. 초록색 빛을. 그러면 초록색 빛이라는 광자를 먹은 전자가 뭐하니? 탈출. 근데 너네 이상한 거 알아? 왜 전선 끊어졌지?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니 없니? 없었어야 되지. 있어. 왜? 이 새끼 무슨 운동에너지가 있어. 날라가. 날아올라. 신기하죠. 근데 그 새끼가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완벽하게 다 잡아보고 싶어. 그러려면 여기다 무슨 극을 걸어야 돼? 플러스. 여기다 무슨 극을 걸어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건 거야. 이게 순방향 전압을 건 거야. 맞아. 그래서요. 최대한 전자를 탈출시키지 않고 밝기만 조절해 본 거야. 그랬더니 흐릴 때는 여기에 전류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1A였어. 전자가 하나 지나갔어. 근데 열나 밝게 했더니 100A였어. 탈출한 전자가 몇 개야? 100개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광자 수를요. 뭘로 잰 거냐면 전류의 세기로 잰 거야. 머리 열러줬죠. 열러줬죠. 근데 이 새끼가 성격이 안 좋아요. 성격이요? 이걸 거꾸로 열어. 네. 역방향 전압을 걸어요. 누가요? 아이요? 그럼 안에 전자가 계속 나가. 역방향 전압을 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됐어.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이 무슨 극이 되니? 마이너스. 이쪽이 무슨 극이니? 플러스. 그래서 탈출해서 오려고 그러는데 오지 마! 하고 확 밀어. 근데 보면 건전지가 하나면 미는 힘이 셀까 안 셀까? 약해. 그래서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오는데 얘가 밀어봤자 살살 미는 거야. 건너와 그냥. 그러니까 얘가 뭐야? 건전지를 계속 거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이래. 죽을 때까지 때리는 애야 걔는. 그래서 그 사람이 과학자였으니까 위대한 거지. 나쁜 놈이었으면은 전쟁도 일으켜. 안 그러네? 역방향으로 계속 건 거야. 언제까지? 못 넘어올 때까지. 한 놈도 못 넘어올 때까지. 그걸로 에너지. 걸어본 거야. 됐어. 자, 그래서 하나도 안 넘어올 때까지 건전지 몇 개 필요했냐? 초록색은 몇 개 필요했어? 5개. 파란색은 몇 개 필요했어? 20개. 그럼 누구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컸다는 거야? 파란색이요. 파란색이죠. 그래서 색깔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다는 걸 확인하는 거야. 진짜 천재. 가능하죠. 개심찬. 그거를 정지전환이라고 해요. 정지전환. 쩐다. 이거를요. 이 그래프 이해했죠? 네네. 이거 지워요. 얘는요. 이 K는 HF-W잖아요. 예. 그러니 광자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에너지가 클수록 똑같이 이 함수를 빼고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초록색 빛은 에너지가 20인데 탈출할 때 에너지가 20인데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함수가 5야.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가 더? 15가 더. 이런 느낌이야. 됐어? 자, 이게 초록색 빛이라면 파란색 빛은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100인데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5야.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가 죠? 95가 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훨씬 더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정지전압이 뭐 했어야 된다고? 컸어야 된다고. 그걸 실험해 보겠다는 거야. 그걸 한 거야. 그걸 그래프로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가 전류예요. 아니 여기가 전압이에요. 여기가 전류입니다. 그랬을 때요.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플러스 2V, 플러스 3V 뭐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3V 이런 느낌이거든요. 마이너스 뭐지?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는 벡터야 스칼라야? 에너지는 스칼라지. 이거 에너지야. 알겠어? 하겠어 그런 말이야. 근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왜 걸었어? 표현했어? 라고 하는 건 이건 의미죠. 플러스는 순방향 전압이 마이너스는 역방향 전압이야. 자,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어떤 애가요? 1암페어의 전류가 나와. 어떤 새끼가 여기에서 정지전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위치에 있어. 정지전압이 이렇게 되는 빛도 있겠죠. 1번, 2번. 정지전압이 여기 5A야. 이렇게 된 애도 있겠죠. 3번. 이렇게 되는 애도 있겠죠. 4번. 이거예요. 이걸 그린 사람이야. 같은 색깔의 빛이 뭘까? 똑같이 초록색, 똑같이 파란색, 같은 색깔의 빛이 뭘까? 1번과 3번이 같은 색깔이에요. 왜? 정지전압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이요. 됐어. 초록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20이야. 그러면 탈출하기 위해서 5를 썼으니까 초록색 빛을 먹은 전자들은 무조건 운동에너지 얼마가 줬을 때? 15.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역방향의 건전지의 개수는 같아야 돼. 맞아. 네. 근데 파란색 빛을 먹는다. 파란색 빛을 먹으면 에너지가 100이야. 근데 탈출하기 위해서 5를 썼을 거니까 탈출한 후에 운동에너지 얼마야? 95야.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정지전압은 초록색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걸 통해서 파란색 색깔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낸 거죠.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근데 또 뭐야? 그러면 1번하고 3번을 초록색으로 본다면 정지전압이 더 큰 2번하고 4번을 파란색으로 보면 되는데 2번하고 4번의 차이는 뭐야? 정지전압은 똑같아. 가지고 있는 온도에너지 똑같았다는 얘기야. 발수. 발기가 그렇죠. 자, 1번은요. 빗 먹고 탈출하는 전자가 한 개란 뜻이야. 네. 근데 3번은요. 빗 먹고 탈출하는 전자가 몇 개야? 5개야. 그러면 얘는 광자가 몇 개 왔다는 거야? 한 개 와서 전자가 하나 탈출한 거야. 얘는 광자가 몇 개 온 거야? 5개 와서 전자가 5개 탈출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누가 더 밝은 빛이야? 위. 위에 있는 게 더 밝은 빛이야. 이런 얘기 한 거야. 실제로 밝기를 조절하면 전류의 세기가 생기는 거고 같은 빛이라면. 그래서 똑같은 밝기로 갔다면 파란색과 초록색 상관없이 탈출하는 전자수는 똑같아. 그래서 하지만 정지전압이 달라. 이거 하는 거야. 괜찮아? 이게 가로등이야. 태양광 발전하는. 우리나라 가로등은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가로등을 껐다 켰다를 사람이 수동으로 했어요. 거기 스위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두워지면 그거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네들이 켰어요. 스위치가 있었어요. 저런 스위치가 있어서 킵니다. 그랬다가 새벽에 이제 밝아지면 또 끕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었어요. 그렇게 수동으로 했었단 말이죠. 요즘은 누군가가 키거나 끄지 않죠. 왜? 네, 강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밝기를 조절해서 일정한 밝기 이하가 되면은 켜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해가 질 무렵에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가로등이 순식간에 같이 그냥 슉 켜져요. 그래서 그 밝기를 이제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 근데 그 가로등이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요즘은 지가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소로 전기를 수출합니다. 팔아요. 쓰고도 남으니까. 천재. 됐어. 그게 바로 태양광 전지의 원리를 쓴 건데요. 태양광 전지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요. 낮 동안에요. 이렇게 햇빛이 막 오잖아요. 그럼 금속에서 전자가 탈출해요. 그래서 그 전자를 한쪽에 모읍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여기에 전자가 모일 거니까. 이 자체가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 이렇게 건전지가 돼요. 그래서 낮 동안에 여기서 탈출한 전자를 흐르지 못하게 이쪽에 그냥 모읍니다. 이게 태양전지판이에요. 그래서 그랬다가 밤이 되면 여기 스위치가 닫힙니다. 스위치가 열려 있어서 전자가 도망 못 가요. 그래서 여기 모입니다. 그랬다가 밤이 돼서 조도 센서에 의해서 스위치가 닫힙니다. 닫히면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꼬마죠. 꼬마죠. 네, 닫히면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서 여기 꼬마전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등이에요. 이게 가로등이에요. 님 근데 이게 낮 동안에 계속 모으잖아요. 근데 가로등에서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남는다고요. 그거를 발전소로 수출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등 옆에 보면 태양 광판이 있어요. 태양광 전지판이 있어요. 그거 가리면 해주겠어요. 네. 맞는 거. 태양광 발전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효율이 많이. 태양광 발전의 단점은요. 그 양이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해마다 날씨가 그때그때 다를 거니까.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해서 그냥 평균 값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르면 갖다가 주고요. 남으면 수출하고요. 그래서 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전효과의 내용이에요. 괜찮아? 별거 없죠. 네. 할만하죠. 이렇게 됩니다. 쌤, 그래서 그래프 두 개 보시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그렸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역전합 그래프. 그래서 수능에서는 역전합을 걸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요.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죠.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33페이지가 선생님이 그려드렸던 두 번째 그래프고요. 마이너스 V0가 정시전압이에요. 됐죠? 그리고 광전류가 바로 밝기라고요.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넘어오세요. 자, 234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게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그렸던 저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235페이지에 그 언덕이 그래서 금속마다 다른 일함수를 표현한 거야. 언덕이 높으면 일함수 탈출하기가 어려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되겠죠? 그림으로 표현해 드린 거고요. 넘어가 볼까요? 자, 236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이요. 위에 있는 함수식하고 그림 보여요? 기울기 절대로 달라지면 안 돼요. 왜요? 플랑크 상수니까. 맞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요. 여러분들 가로등도 만들고 태양 전지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요. 여기에 있는 칼라 디스플레이 화면을 CCD라고 해요. 광전자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요. 어떤 빛을 얘가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빛을 받아들일 때 빨간색 빛도 오고 초록색 빛도 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카메라 촬영하려고 그러면 네 몸에서 빨간색 빛도 반사돼서 들어오고 파란색 빛도 반사돼서 들어온단 말이죠. 빨간색 빛을 반사해서 들어온 그 광자를 먹고 전자가 탈출하고요. 파란색 빛을 먹고 광자 탈출하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빛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달라서요. 그 전자들을 층층이 나눠요. 빨간색 전자 탈출한 개수, 파란색 전자 탈출한 개수. 그게 합산되면 그게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빛들을 먹고요. 전자를 여기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 탈출한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거 빨간색 빛 탈출한 거야, 초록색 빛 탈출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층을 나눠서 그거 가지고 색깔을 감지하게끔 만들어요. 그게 CCD 카드예요. 알겠어? 네. 전자 집합 장치라고 불러요. 되겠냐?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239페이지요. 239페이지 우리가 색깔을 만들어 각각의 방을 셀이라고 해요. 239페이지. 그래서 어떤 색깔이 몇 개 탈출했느냐에 따라서 필터링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색깔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되겠냐? 그래서
우리 색깔을 만들어야 되는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TV라든가 얘네들은요 이렇게 CCD 카드를 이용해서 색깔 층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240페이지 보세요. 선배들이 요거 보고 실험 장치를 설계한 겁니다. 요거 보고 실험 장치를 설계한 거예요. 방전 효과 실험, 검정기.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현대물리 실험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거 써가지고요. 합격한 애들도 있죠. 근데 이거 쓰기 시작하면 물어볼 때 난이도가 되게 높은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방전효과 실험 저는 그래서 방전효과에 대해서 알긴 했는데 더 깊은 거는 과거에 와서 공부하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는 소화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막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전효과 같은 거 실험할 때요. 조금 여러분들이 분석은 하되 많은 걸 알고 있지는 못하니까 어느 정도에서 끊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44페이지, 245페이지요. 10문제 있어요. 시작. 네. 지금 선생님은 무언, 물투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방전효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기도 어느 정도 태양 밝기가 높아지면 더 이상 효과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요 효과가 올라가지 않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태양광 판셀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죠. 태양빛 때문이 아니고. 유지야 졸렸지? 힘내. 찬서야 뒤에 문 좀 활짝 열어놔. 네. 문 열어놓으라고. 열려라 참깨. 참깨. 방귀 한번 시키고 나갈게.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실 수 있어요? 쓴 거야. 이게 최대예요? 네, 뭐.
다음이 미리미터.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나노미터. 그 다음이 뭐야? 마이크로, 나노, 그 다음에 피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페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뭐예요? 있는 거야. 그걸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 않니? 예? 잘 못 들었어요. 자, 단위가 있는데요. 네. 아래쪽으로 단위 4개, 위쪽으로 단위 4개, 이제 이 정도는 외워두면 어떨까라고 하는 건데요. 네. 미터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리미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마이크로가 문제예요.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이 나노미터, 그 다음에 피코미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얘가 1, 얘가 10의 마이너스 3수, 10의 마이너스 6수, 10의 마이너스 9수, 10의 마이너스 12수 이렇게 가는 거 알아요? 네. 미터를 기준으로. 네네, 미터가 기준. 남자, MKS. 네. 그럼 위로는 뭐야? 네? 미터, 그 다음 킬로미터. 킬로미터, 그 다음 톤. 아니 톤. 손이 왜 나와? 킬로미터 위가 뭐야? 메가, 기가, 테라. 바이트. 그거 들어가는 거죠. 알파는 없어요? 그 다음에 타, 그 다음에 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토, 이렇게 들어가는 거. 헥토미터. 뭐 어쩌고 이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그 다음에 헥토미터. 피코미터. 아 피코. 준하나 이건 어떻게 들어? 이게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제가 단위가 이렇게 돼요. 뭐가 있었는데? 잠깐만. 선생님, CCD를 이용하는 분야라는 게 물건을 쓰는 거예요. 네네. 다 했어? 잠깐만요. 이제 저
이번에 1번에 근사값 4.1이라 돼 있는데 그냥 그 계산해 보니까 4.125가 나왔는데 그냥 줘도 될까요? 네. 네. 감기 걸려가지고 이놈 새끼. 선생님 감기 걸리셨어요? 비요. 자, 다 했어? 저도 감기. 자, 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 자, 1번 보시면 그림은 검정기 위에다가 아연판을 놓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현대물리 써서 합격한 여자애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됐네요. 자, 그 친구가 했을 때 이 금속판 위에다가 올려놓는 금속의 종류가 다르겠어요. 아연판 올려놨을 때, 구리판 올려놨을 때 누가 더 빨리 변하는가? 그걸 통해서 이함수가 작은 게 누구다라는 걸 판단할 거예요. 똑같은 뜻을 쓰였을 때. 그런 것도 확인하는 실험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화학이랑 연결했어요. 주기율상의 위치. 그 위치에 따라서 이함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규칙성이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물리하고 화학을 접목해서 썼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현대물리 써서 합격한 몇몇 안 되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에요. 조금 주제를 너무 다치게 하지 말게요. 차라리 열린 상태로 해가지고 조금 생각이 좀 다양했네 이런 식으로 가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그림은 검정비 위에 아연판을 놓고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켜 금속박이 벌어지게 한 후에 아연판에 빛을 쏘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딱 요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실험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냐?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다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작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색깔을 다르게 하셔야죠. 자, 그러니까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빛의 파장을 특정한 값 이하로 한다. 자,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짧아지면 에너지가 짧아졌어. 그러니까 미리 맞는 거죠. 빛을 비추는 시간을 늘게한다? 의미 없죠. 이건 광자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만 되고요. 서윤아 정신 차려. 자, 2번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그건 빛의 밝기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빛의 색깔이죠. 그래서 진동수.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고요. 그 다음에 광전자의 수는 세기입니다. 두 번째, 이람수가 2.5 에너지 볼트의 금속판의 파장이 300 나노미터이라고 했으니까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빛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금속판에 쏘인 빛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몇 에너지 볼트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몇 나노미터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빛이 몇 에너지 볼트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광자 에너지 구해죠. E는 H, F. 됐어요. 네. E는 HF죠. 그들 윤회 그거 기억나요? 광속 불변의 법칙. 그러면 C는 뭐예요? F 남다죠. 네. 그러면 F는 뭐예요? 남다 분의 C예요.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러니 F 자리에다가 요거 집어넣으셔야죠. 그래서 얘는 남다 분의 뭐예요? HC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는 300 나노미터라고 그랬으니까 얼마 집어넣습니까? 300이라고 그랬으니까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우리 모든 계산을 MKS 단위로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얼마라고 줬어요? 6.6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
4승 이고요. 그 다음에 광속 얼마라고 줬어요? 13.6. 3 곱하기 10의 8승. 요거 계산하는 얘기죠. 와. 그래서 얼마쯤 나오냐면 여기서는 약 때렸어요. 이제 하이탑의 특징이죠. 자, 약으로 때려서 얘를 4.1 에너지 볼트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속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거죠. 네. 여기서 이 함수를 빼면 운동 에너지 나오겠죠. 이 함수가 얼마래요? 1.6이요. 아예 2.5이죠. 얼마? 2.5. 2.5 에너지 볼트. 여기서 2.5 에너지 볼트 빼시면 얼마 나옵니까? 1.6 에너지 볼트가 최대 운동 에너지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되겠어? 하겠어? 왜? 누구? 어떤 거요? 어디에서요? 1번에서요? 1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저렇게 나오면 네, 이렇게 나오면 에너지예요. 근데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네, 그러면 이거는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나누는 건데요. 얘는 1 에너지 볼트가 얼마라고요? 1.6이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로 나누시면 돼요? 요거 계산한 값을 얼마로 나눠요? 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나누셔야 에너지 볼트 되죠. 그래서 4.1 에너지 볼트예요. 여기까지 끌고 가서 요 값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2.5를 빼면 나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능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자, 양자설이라고 하는 양자라고 하는 거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 뜻이죠. 여러분들 실제로는요, 전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는 뭐에 의해 결정돼요? 전자가 있는 전자 껍질에 의해 결정되죠. 네.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다른 거 알죠? 네.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얘가 갖는 에너지가 만약에 1이라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 4. 그 다음에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얼마? 5.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에너지를 2나 3을 갖는 전자는 존재하니? 안 해요. 그래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마치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요. 에너지가 뚝뚝 끊겨져 있죠. 연속적이지 않단 말이죠.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어서 불연속적이다. 그거를 양자설로 설명하는 겁니다. 양자되어 있어. 그래서 기억, 빛은 불연속적인 에너지 양자인 광자의 흐름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니은. 진동수가 F인 빛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HF로 구한다. 맞는 거죠. 자, 빛의 세기가 셀수록 단위 시간당 입사하는 광자의 개수가 많다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세기는 개수니까. 네. 자, 4번 갑시다. 가와나 중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요,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함수보다 뭐 해야 되니? 커야 돼. 그 언덕보다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커야 되니까 나죠. 가에서는 못 넘어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동수의 F인 빛을 이함수 W인 금속에 비추었을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요? 라고 하는데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당연히 이함수보다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반드시 크거나 뭐 하면 돼? 같으면 돼. 이게 10인데 얘가 10 가지고 있잖아? 탈출할까 안 할까? 네. 한다? 근데 하고 나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니까? 네. 0이니까 전자가 정지. 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지는 봐야죠.
자, 그 다음에 금속으로부터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 최대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은 아까 써드렸어요.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에서 W를 뺀다. 요때 나오는 요 숫자가 최대값이죠. 반드시 이 값을 모두 가져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5번. 그림은 두 금속 A, B를 사용한 광전효과 실험에서요.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금속에 쪼인 빛의 진동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누구였다고요?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 H. 자,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구분해보자. 자, 꼬맹아, 회절과 간섭은 모일 때만 나타난다? 그렇죠. 광전효과는 입자일 때만 나타나요. 자, 이제 파동성과 입자성을 알게 됐네. 어휴, 점점 그냥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야. 아직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죠. 빛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몇 개 찾았냐? 하나요. 하나밖에 없어. 뭐야? 기억이요. 기억만. 기억만 갖고 다 틀리는데요.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빛은 모두 갖는다. 자, 니은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은 항상 동시에 나타나니? 아니요. 파동성이 나타날 때 입자성은 안 나타나요. 입자성이 나타날 때 파동성은 안 나타납니다. 충돌할 때는 입자성만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동시에 나타나지 않고요. 광전 효과는 빛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예가 있고 입자성을 보여주는 예죠. 8번. 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알죠? 네. 그거랑 광 다이오드는 반대다. 네? 빛을 흡수하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발광 다이오드는요. 발광 다이오드는 이제 전자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빛 에너지를 바뀌는 거고 광 다이오드는 빛 받아서 이 광 다이오드는 뭐냐면 태양광 전지 충전 그거 하는 거예요. 자, 광 다이오드에 빛을 비출 때 전류가 흐르는 원리로 만든 것은 광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접합면의 반도체에 무엇 이상해라고 했는데 접합면에서요. 우리가 이제 일함수 이상 또는 띠간격 이상 여기서 띠간격을 얘기해요.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쏘이면 전자가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변해하여 자, 전자와 양공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이동하여 전류를 흐르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반도체는 자유전자와 양공이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9번이 CCD의 원리예요. 자, 꼬맹아, A판, B판, C판 보이죠? 그 중에서 전자가 붙어있는 건 어느 판만? 왜 그랬을까? A판만 플러스라서.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A랑 B 두 개. 그렇죠. A, B가 플러스라서 전자가 나뉜 거야. 네. 자, 그랬다가 어떻게 돼? B판만. 그래서 전자가 옮겨가는 거야. 옮겨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10번. CCD에 대한 설명인데요. 디지털 카메라에서 필름 대신에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 꽝 하고 사진 찍는 걸 CCD 카드가 그래서 빛의 입자수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받아들이는 양으로 하는 건데 이 개놈의 새끼들이 자꾸 졸고 일하는 시비랑 방태기 같은 새끼들이 그냥 이런 씨부를 방탱이들. 들어왔다! 그래 너. 너라. 야, 좋을 거. 예? 우리 누가 들고 다니지 않니? 저요. 왜? 줘. 오씨. 오. 사실 원래 부러져 있었어요. 또 누구 줘? 빨리. 누가 먹고 싶대. 난 따로 있어. 해결이가 먹고 싶대. 너는 한 번도 좀 찍었어. 이 지금 머리 상태가 누가 봐도 파이. 이마에 지금 야, 진짜 됐어? 개쫄리다 또. 야나 지금 일일 수업할 때 한 번도 안 들었거든. 왜 상처가 나서 성과 되는 거야? 자, 보자. 아니 왜 나한테 그러지? 너? 맞아 이거 맞아요? 네 머리가 딱 봐도 이러고서 잔 사람이야. 지금. 아 이거 삼켜. 아 이거 이제 저거 삼키는 느낌 되게 이상하다. 맞아.
눈물 나지? 이거 마스크 쓰고 먹으면 짱이야. 쌤물 드신다. 이제 진짜 죽을 차례. 주머니 올렸어. 쌤 저기 빨리 하얀 둘 다 나가서 찬물 마시고 와. 쌤 저거에 하얀 가루 붙어 있어요. 뭐야? 내 거 마셔. 헬로. 괜찮지? 뭐를 비고 있지? 예지야 살아있어? 많이 세다. 괜찮아? 많이 세다. 왜 졸음껌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쌤 졸음감이에요 여기? 아 예지? 저는 물 마시고 와. 토하지 말고. 눈에다가 넣으면 진짜 좋아. 야 이 글씨 쓰는 속도가 좀 센데. 근데 이거 중독성이 있어서 선생님도 한참 많이 씹었어요. 안 졸리다고 누워. 자, 내성이 있으면 보자. 아 근데 먹어도 안 치워내 이제. 맞아. 원래 너무 어떤 애가 막 기분이랑 혼자 3개 씹었다가 털거든. 정태한테 세개 줬어요. 자, 그 이 졸음껌만 씹는 강아지 영상도 있어요. 네? 좋은 껌을 씹어요. 졸음껌을 이렇게 좋아하는 강아지. 강아지가요? 치와와인데. 나는가? 강아지가 손 삼키면은 알코올 먹으면 죽지 않나? 자, 가자. 나처럼 똑똑한 강아지가 오면. 자, CCD의 각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가 진동수, 세기와 진동수 중에서 자, 꼬맹아, 전자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뭐야? 그 세기. 세기죠. 됐어.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CCD를 이용하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색깔을 만드는 곳에서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천체 망원경에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에서도 이거 쓴답니다. 그러면 이 내시경에서 이 CCD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시면 그것도 자소서 주제로 심화 과정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1번 CCD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맞는 거는요. 디지털 카메라에서 필름 대신에 영상을 기록하는 데 쓰인다 맞는 거고요. 반도체에서 일어나는 광전 효과 이용한 거다 맞는 거고요. CCD에 컬러 필터가 없어도 색깔을 만들 수 있다? 없죠. 됐어. 네, 색깔 필터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246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물질의 이중성을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바나나 예정은 뭐야? 와. 문 활짝 열어놔.